네, 오늘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 SPI 정영대 소장님을 모시고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경남의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 대표직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들 연합회인 경남 함께하는 시민단체 연합회 정책자문이나 또 건사국의 총무국장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시민연대 운영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곳곳에 이제 시민단체들의 이제 깊숙이 관계에 있어서 경남의 전반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가 경남 도민의 인권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의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냥 경남도에서 사실은 저희 연구소 만든 목적이 말 그대로 이제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권정책으로 나온 인권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그냥 한 가지 개념보다는 여타학에서 나온 인권정책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제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인권을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인권을 노린 다른 계획이 있는가, 이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도민들에게 보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학생 인권이 이제 요즘 화두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요즘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의무보다는 권리에 치우친 그리고 성적 지향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는 아이들의 건강한 인권, 건강한 인권이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정말 인권은 실제로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권이 누구나 다 가지는 권한이지만 이 인권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니면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아니면 사람이 남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천부적인 인권의 개념이라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 인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한 게 너무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럼 혹사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포옹을 듣지 말아야 한다. 이건 정당한 거겠죠. 그러나 그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건 좀 잘못된 거겠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인권 정책들이 주로 보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동적인 의미, 아니면 인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자꾸 세뇌시킬 수 있을까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보편성이 사라져버렸죠, 사실은.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한 건데, 특정 집단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타 집단의 또 인권에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만약에 기독교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특정 집단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많은 양의 우리 대한민국 약 12%, 많게는 20%까지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들이 인권을 차라리 침해당하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권리 못지않게 거기에 준하는 의무, 굉장히 중요하죠.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인권이야말로 내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인권도 보호하는 그런 건강한 인권, 건강한 인권을 연구하시는 우리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 SPI입니다.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그리고 또 개요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8년도에 6.13 지방선거 때, 그때는 이제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경남 안에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0여 명이 넘으시더라고요,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까지 해서 교육감 후보자, 지방의원, 시의원, 도의원, 엄청났어요, 아무튼. 그 인원을 이제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메일을 드리고 문서를 발송하고 막 하면서 이제 정책 질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이게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후보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성적 지향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학생의 성적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면 안 되지. 이러실 정도로 뭔지 모르세요. 네. 의미 자체를. 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를 아냐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의원도 많이 계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준비하면서 한 게, 앞으로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계기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개요 나오는 대로, 의원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서, 네. 정말로 우리가 도민들에게 이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네. 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예. 우리 도정과 예. 도정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건면성, 예. 그리고 도덕성,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전문성 결여가 심각한 심각하죠. 예.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심각하죠. 우리 경남 미래시민연대, 예. 경남 동성애 반대연합, 예. 경남 함께하는 시민단체연합, 예. 경시연 이 70여 예. 단체로 예.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단체들은 사실 경남에, 진짜로 이제 그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경남 자체에. 왜냐면 워낙 이제 경남 자체가 원래 이제 보수 성향이 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었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거나 또 이제 그 교과서가 이제 좀 한쪽 취향으로 정치적 편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네. 미래시민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경남 미래시민연대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이제 확장성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 이제 경남 동성애 반대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네. 근데 경남 동성애 반대연합은 이제 좀 지나치게 종교적 편향을 가지다 보니까 네. 일반 시민들 90%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사실은 그 함께하는 경남도민 시민단체 연합이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거의 70여 개 회원이 소속돼 있고, 사실 이 단체들이 대부분 다 제 연구소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시게 된 예.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진행 상황은 저희가 사실은 계획은 이제 6.13 작년 6.13 때부터 잘 계획은 했었는데 보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 실제로 경남에만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될지 몰랐죠. 네. 몰랐는데, 그래서 1월 3일경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연구원 회의에서 이제 정책 질의하기로 했고, TF가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20일경에 이제 정책 질의에서 세부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한동대 이제 재양규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6.13 때 같이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협조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네. 만들어졌고, 2월 4일 날 도내 시민단체하고 종교단체 등의 이제 질의 내용을 송부할 것이라고 안내를 제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 부분이 공지가 이미 돼야 되기 때문에 네. 3월 2일 날 예비 후보자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이제 16명이었어요. 총 네. 16명이었는데 3월 9일 날 예비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제 정책질의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3월 11일부터 저희가 회신을 받기 시작해서 21일까지 네. 정책질의서 회신을 받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드디어 그 결과를 예. 공개하면서 예. 인터뷰를 하시게 된 것이죠. 예. 이 조사를 진행하는 예. 데 있어서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잠깐 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는 16명밖에 안 돼서 예. 저하고 저희 사무국장하고 했어요. 그러세요? 예, 뭐 크게 뭐 할 게 없어서 저희가 했고요. 6.13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죠. 하루에 한 많게는 6, 7분 오시기도 하고 해서 거의 뭐 매일 전화를 돌렸으니까 계속 돌리고 네. 발송하고 네. 또 오신 분 말고도 이제 집에서도 이제 가정주부들은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이제 하기도 하고 이러셨어요. 네. 이번도 거의 유사한 경우입니다. 예. 예, 우선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예. 먼저 예. 우리 소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사상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책질의서 결과는 실제 저희가 이제 회신이 이제 본선에 이제 진출한 후보들, 네. 이 이제 그 상원성산에 7분이셨고 통영에 3분이셨어요. 근데 한 분이 너무 늦게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네. 저희 이걸 이제 단지 문서로 받아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화는 끝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저희 회신을 해왔죠. 네. 6.13 때는 이렇게 뭐 온다 간다 말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한 방법으로든 저희 회신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다 받았고요. 네, 전부 예. 9분, 예. 네, 예. 9분의 후보에 대해서 예. 정책 질서 결과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예. 여기 보니까 예. 협의가 안 된 그리고 아, 응답 예. 거부 예.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 예. 이 부분은 이제, 주로 답신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생각이 맞으면 답신을 주세요. 주로 네. 주는데, 이지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 자체에서 네. 이게 뭐가 좀, 열문항에 대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의견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후보님이 리드를 하시고, 후보님이 생각을 이제 기록하는 게 맞는데, 이 당 색깔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뭐 당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부 자체에서 협의가 안 돼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므로 협의 안 되므로 표현을 해달라고 연락을 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예. 내부 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었다. 예. 그럼 혹시 예. 확인조 반대 여론에 예.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예, 당연합니다. 예, 실제로.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응답 거부라고 사진을 쓴 분들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 여영국 후보, 손석형 후보, 양문석 후보인데 네.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응답을 이제 아예 거부를 하시면서 네. 당당하게 밝히셨어요. 저희는 응답을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응답 거부일 경우에 3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답변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네. 응답 거부를 해달라. 네. 라고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그럼 네. 그 말은 방금 질문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학생인권 조례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당당하게 3번을 칠 사실은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용기 쳐서 이제 3번 쳐서 보내면 이게 이제 뭐 그 반대 여론의 거의 뭐 68%, 60% 육박하는 60% 육박하는 거죠. 68%가 아니라 그 육박하는 여론에 부딪혀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응답 거부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그 반대 여론이 예. 많다면 예. 도의원은 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아, 그죠. 예. 반대 여론이 많은데 예. 끝까지 추진한다는 게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박정호 교육감의 답변 한마디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네. 뭐라고 답변했냐면 선거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난 이걸 해야 된다. 네. 반대 의견이 많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의미하는 게 공약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둘째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뽑아야 된다라는 네. 느끼는 거죠, 실제로. 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도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문항별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여기에서 예.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됐던 거죠. 일본에 이제 그 재정 반대하신 분이 정확하게 이제 네 분이고, 답변 거부하신 분들은 어차피 3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비슷하다가 봐지만 결국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대하는 것 같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한 8번 정도가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도되었었나요? 최근에도 한 번 됐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포기를 했죠, 본인이 했는데, 단적으로 이제 최 근래에서도 이제 김부겸 의원이 올렸던 혐오 표현 규제 법안에 보면 정의에 보면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게 딱 나와요. 이게 이제 이 문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모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함된 뒤로는 이 문구를 다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혐오 표현이란 해가지고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혐오 표현을 안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 표현, 혐오 표현이라는 것 자체 규정이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이제 심하게 했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이제 혐오로 받아들이면 혐오가 되는 겁니다. 네. 제 의도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므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정오를 선동 고취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주류들인데, 요걸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그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4번도 보면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문구를 보면 너무 좋죠. 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게 대부분 다 소수자를 위한 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급부의 차별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또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만약에 문제시하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말고 차별금지하지 말라 하면 네. 그 인구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차별금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토론이나 비판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슨 저희가 충고나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네.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법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법이었어요. 네. 18조에 보면 벌칙 내용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놨거든요. 네. 이게 가장 이제 종교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목사님들은 그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선포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이제 동성애자 앉아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혐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사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한국 내에서는 사실은 종교의 자유 법안 때문에 벌금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는. 네. 단지 이제 뭐냐면 위축 효과입니다. 위축 효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님들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만약 고소를 하면 네. 부분을 가야 되고 출두를 해야 되고 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내가 재정이 없더라도 네. 1심, 2심, 3심 가면 이게 몇 개월 걸리면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네. 차라리 얘기하지 말자. 그러지. 네. 사실 그걸 노린 거예요. 실제로는 위축 효과인데 그 위축 효과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사회가 진짜 진리로부터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1번에 대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분들의 인격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성 행위 그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도 토론은 모든 걸 상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몇 개 훔쳐놓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2번 문항으로 가볼까요? 예, 군대 내의 학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군형법 92조 6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군형법 92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행이란 부분인데 이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학문 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게 이제 2009년 11월에 신설이 됐거든요. 네. 됐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이제 군형법에 의해서 학문 선교는 군형법에 금지가 되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사 재판에 협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삭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학문 선교 부분을 이제 없애달라는 거죠. 네. 이 성적 자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해달라는 건데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끝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제 소장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군대가 심각할 것 같아요. 학문 선교가 허용되면 저희가 당장 예측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거든요. 학문 질병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에이즈가 일어나는 경향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들끼리의 남성과 남성 간의 학문 선교이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학문으로 일어나는 질환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변 문제, 아니면 이질 문제, 아니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학문에 사막이 생기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질병으로 쓰러진다고 하면 이건 전투력 손실이죠. 실제로. 그렇죠.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 손실을 우려하는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특히나 이제 남자들만 있는 군대 주로 이제 거의 90% 이상 많게는 99%까지 볼 수도 있죠.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여기서 허용된다고 하면 전투력 손실 부분이 심각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내무반 안에 공개된 내무반 안에 저희 때는 이제 그 60명이 자고 이랬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그 남성 간의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볼까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팀워크를 깨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날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제 생각에는 학문 성교가 허용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대가 육체적인 예. 질병에 예.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렇게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겠죠. 예, 정신적으로 강인한 군대가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 예, 같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3